자, 첫 번째 사건은 김남국 변호사 경찰한테 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네, 좀 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새벽 한 1시 반경에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 경찰 순찰차에 이제 검찰 이 불신 검문에 걸렸습니다. 이 걸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CG 화면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영상 뒷좌석을 보게 되면 헬멧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이 경찰 순찰 차량이 저것을 보고 이제 세워가지고 과태료 처분 2만 원을 부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가 조금 불만을 품었던지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뺑소니를 당했다라고 좀 황당 신고를 하는데요. 뺑소니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경찰 차량이 갑자기 극정지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목을 접질렀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는 갑자기 선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갑자기 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멈춰섰고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저 영상이 끝난 다음인데 CCTV를 확인하면서 그냥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친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 이후에는 경찰에 가가지고 뺑소니로 지목을 하면서 그 경찰관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럼 최 박사님, 저게 무거운데 일종의 무거운데 자기가 잘못한 저렇게 경찰을 상대로 한다는 건 어떤 심리입니까?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경찰을 뭐 우습게 봤다기보다는 저게는 이제 그 어떤 반발적인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일단 자기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PC방 최근에 살해 사건에서 1,000원 때문에 사고가 커져서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2만 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돈의 가치보다는 나를 무시했고 과태료 매긴 거. 그 나를 무시했고 이걸 나도 뭔가 소소하지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헬멧 안 쓰고 좀 위반한 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새벽 1시 반에 안 잡혀도 되는데 굳이 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원래는 이제 오토바이 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죠? 지갑 같은 거를 훔치는 그걸 단속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저 두 사람이 타고 가니까 보호장구를 착용을 안 해서 이제 잡힌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반성하고 그러려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꼭 복수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죠. 수사를 했던 경찰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찰 차량과 이륜 자동차가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충돌한 적이 없는데 어떤 충돌했다는 것을 좀 가시화시키고 운전자는 병원에 가서 순찰차와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동승자는 운전자가 보험 합의금을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자기도 이제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그대로 갑니다. 가니까 사고 난 뒤에 14일 뒤에 오면 진단서를 발급해주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가서 3일 전에 사고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무고를 하고 보험 사기라는 것을 확실치 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거짓말을 하고 운전자, 동승자 모두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입니다. 각각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걸 가지고 그 보험금을 받아낸 거예요. 50만 원씩. 그러니까 경찰차에 치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끊어준 의사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가지고 와서 그 김경희 소위 그 경찰관이 소속돼 있는 들고 있는 보험사에 가서 보험금을 타냈다는 거 아닙니까? 50만 원을. 두 명이잖아요. 이게 그 버스 기사의 원래 직업이 두 사람이. 근데 한 명이 돈을 타내니까 나도 돈을 타낼 수 있겠네 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14일이나 지나서 거기 병원에 또 간 거예요. 그 진단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14일이 지나서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알고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3일 전에 거짓말인 거죠. 3일 전에 사고가 났다. 14일 전에 사고가 났는데 3일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진단서를 또 끊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끊어준 의사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걸 가지고 가서 보험사에 동일한 방법으로 또 50만 원을 타내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의 보험까지 타냈죠. 그러니까 무고로 경찰관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그 무고 잘못된 거짓말로 보험사를 속여서 돈을 또 50만 원씩 100만 원을 갈취한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경찰을 무고했다.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
예. 보여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공권력이 그 정립되는 그 우리가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옛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린 그냥 절대 왕조 시대에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공권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시민을 보호한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군부 독재로 이어지고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탄압하고 인권을 제한한다, 침해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민주사회가 되면서 실질적인 민주사회가 되면서 터져 나와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을 이렇게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항상 추가 이게 중간에 오려면 그냥 조금씩 움직여서 중간에 오면 좋은데 네. 극단적으로 갔다가 중간에 오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저런 경찰관들은 사실 이런 일도 많고 이러니까 요즘은 경찰관들이 시민한테 함부로 하면 되게 인사고과나 네, 여러 가지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발생 경위서라든가 이런 걸 쓰면 오히려 이렇게 인사고과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좋게 해결하려고 할 거다. 그냥 민간이 사고 난 경우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보험금도 받고 본인들한테 그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간에 나를 잡아 이런 앙심도 품고 또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무고가 네. 이렇게 큰 범죄가 될 거라고 또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냥 좋게 넘어가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잘 봐달라고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좀 이런 건 좀 엄하게 좀 처벌했으면 예. 좋겠어요.